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에 이제 독일 미넨 모터쇼를 미넨 모빌리티 쇼죠 다녀왔는데 예전하고 변한 부분이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독일 쪽에서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정보 공유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사에 대한 견제 의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물론 이제 지금까지 오토사라는 표준을 주도해 오면서 독일 산업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회사들의 협력체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한국 산업계에 주는 기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회사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 인하우스를 가는데 오토에버의 이제 발전이 더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항상 이제 최신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이 차량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SDV를 누가 빨리 가고 누가 안정적으로 가느냐가 차세대 자동차 경쟁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기능 업데이트나 뭐 인포테인먼트 앱 부분, 그다음에 뭐 리콜에 대응한다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벤츠가 이제 아반시라고 하는 통신 특허를 이제 5G를 $30 정도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SDV를 가면서 앞으로 어떤 통신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차량 판매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이제 폭스바겐 사례에서처럼 뭐 버그 픽스라든가 리콜 대응의 측면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사실 뭐 이제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한 주요 자동차사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SD 플랫폼이 이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은 이제 안정화가 될 걸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예정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이제 차량 제어, 그리고 새롭게 클라우드가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토에버 합병을 할 때는 제가 사회이사는 아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판을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맞는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있고요. 자율주행 부분, 그 다음에 오토사 부분, 그다음에 클라우드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이제 오토에버가 우리나라의 이제 차세대 SDV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이제 고성능 자율주행 센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묶여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번에 IAE에서 이제 벤츠가 발표한 부분은 뭐냐면 2024년 말에,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 센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MB.OS를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안정화해서 그걸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현대차의 방향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엔비디아의 프로세서와 루미나 라이다를 명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로세서도 뭐 여러 업체들을 써가고 라이다도 여러 벤더들을 써가면서 그 위에서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이제 클래식 오토사,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MB.OS 2.0에서 안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벤츠의 이제 방향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테슬라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테슬라 구조의 하드웨어 3.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과 차량 제어를 같은 프로세서에서 돌리는 게 기능 안전에 맞느냐, 이중화에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 제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요 자동차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플랫폼과 그 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 그 다음에 클래식 오토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클래식 오토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기능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사의 도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 강의 자료에 이제 뭐 간단한 개요 정도가 있고요. 나중에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충 이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쪽엔 뭐 이제 대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적용을 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 쪽에 이제 클래식 오토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어떤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 쪽, 특히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댑티브 오토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OTA를 지원하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위해서 이제 OTA 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댑티브 오토사가 AI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AI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뭐 이제 향후 로드맵에는 뭐 시클이라든가 AI 플랫폼 어떻게 연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에서 이제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제어기의 동기화를 맞춰야 되고 자율주행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또 이제 그 MS라고 하는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능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도 이제 또 이제 중요해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주요 자동차사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 위에서, 물론 이제 뭐는 있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하고 자율주행을 묶을 것인가, 자율주행의 진화가 단계가 아직 이제 그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먼저 갈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현대나 벤츠나 볼보, 폭스바겐, 토요타 모두 다 비슷하게 클래식 오토사, 어댑티브 오토사, 인포테인먼트의 구조를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오토협의 모빌진 플랫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토사 2003년 6월에 이제 출범을 했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오프 더 쉘프 커머셜 하드웨어에서 그 프로세서를 비슷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피니언이나 르네사스나 NXP의 차량 제어 프로세서들이 클래식 오토사에서 이제 비슷해지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어 기술량이 증가하면서 공간에 제약이 좀 있고 제어 소프트웨어 복잡해지는데 에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제 기능 안전성의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오토사가 확장되는 계기가 된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요 기능 안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프로세서, 그 개발 프로세서, 뭐 에이스파이스나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면 레지스 세팅이 쭉 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휴먼 센트릭 파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소프트웨어 모델을 나눠 나가는 휴먼 센트릭 파트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오토사에 따라서 이제 부품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사에서 이제 기능 안전성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OEM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OEM의 역할들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코드가 이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미스라시를 준수한다는 측면들, 그리고 ISO 161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EC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1 아니면 0인데 꼭 1과 0이 아니라 0.3이 저장될 수도 있고 0.7이 저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1을 저장했는데 그 값이 0.7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0.3으로 떨어지면 0으로 읽게 되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이 2008, 9년 정도 이제 서버 쪽에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뭐 뜨겁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보고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ECC 회로를 필수로 ISO 161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사 컴플라이언트한 MCU 보면 ECC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뭐 한 비트는 코렉션을 하고 두 비트는 디텍션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프로세서에 이제 락스텝 코어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수 복제, 이제 하나의 부분을 두 개의 메모리에 이제 반드시 저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테슬라의 SDB 사례에서도 이제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의 한계가 좀 있어서 최근에 어떤 차세대 메모리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 지금 RRAM이라든가 FRAM으로 플래시를 대체하려는, 빠르면 올 연말쯤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펑셔널 세이프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타이밍 프로텍션이라든가 이제 메모리 파티셔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프로텍션, 뭐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메모리 분할을 통해서 일정의 영역을 중요한 태스크로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플로우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실행 순서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어떤 기능 안전성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오토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는 어떤 제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어떤 기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하드웨어도 일부 집어넣고요. 그다음 오토사 플랫폼을 통해서 제어나 통신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만들고, 오토사라고 하는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이나 제어의 소프트웨어를 간략하게 짜면서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줄이자. 이런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검증을 줄이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뭐 메모리나 진단이라든가 모드라든가 이제 와치독 같은 기능들은 사실상 어떤 기능 안전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소프트웨어의 에러 확률을 이제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오토사 클래식 기능 안전성의 이제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드웨어 독립적인 개발을 가고요. 물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업체들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독립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팀을 나누면서 이게 팀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 그 통합 제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 제어기 위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넣을 때 어떤 방법론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오토사에서 이제 개발 방법론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 장점인 측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제 그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사이에 이제 연결을 제공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듈 간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지원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것까지 가냐면 이제 특정 부품사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전시회에 가서 이제 보쉬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제 보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클래식 오토사를 썼더니 다들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럼 이제 개발자가 살짝 하는 얘기가 뭐냐면 CDD에 어떻게든지 밀어넣어서 좀 해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OEM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구조가 간단해지고 하드웨어가 표준해지면서 나타나는 부품이 비슷해지는 측면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또 이제 클래식 오토사에서 부품사 입장에서는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나오는 그림이죠. 오토사를 안 쓰면 익스포넨셜하게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오토사를 쓰면 이게 처음엔 복잡하다, 감소할 거다. 근데 아직도 이제 어떤 오토사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식 오토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는 자동차사 중심의 이제 플랫폼이 되고 있다. 자동차사가 OEM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설계해 나가는 설계가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독일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일당백으로 다들 일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속도가 중요한데, 그런 스피드에서는
한국이 좀 더 난 게 아니야. 독일이나 일본 같은 표준화된 체계에서 개발해가는 나라들하고 미국, 한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는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늘려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사가 이제 부품을 설계 모델 부분 이제 설계를 해나가면서 이제 부품이 좀 유사해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OEM의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들, 재사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OEM의 어떤 설계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하우스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완성차의 안전성이나 안정성을 위한 부품 표준 및 공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완성차 업체의 설계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 하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대형 부품 업체 위주의 시장 변화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오토사 강의를 할 때 오토사 컴플라이언트 MCU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인피니언하고 프리스케일 르네사 3사 마이컴이 상당히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TM이라고 하는 엔진 제어 마이컴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오토사라는 플랫폼을 공용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좀 들어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아마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계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차세대 플랫폼이고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경쟁이 자동차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고요. 이번에 그 모빌리티 쇼, 독일 모빌리티 쇼를 보면 확실히 그 중국 쪽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독일 쪽에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판매 단가가 한 3배 정도, 그 다음에 생산 단가는 5배 정도. 그러면 독일 산업이 이 전기차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뭐 규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같이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가 이제 2017년 3월에 이제 좀 나왔고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하고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로는 좀 제한이 좀 있으니까 고성능 컴퓨팅하고 통신 메커니즘, 그 다음에 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고민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기존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클래식 오토사하고 어댑티브 오토사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댑티브 오토사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클래식 오토사를 내가 잘하니까 어댑티브를 잘할 것 같다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클래식 오토사라고 하는 부분은 꽉 짜여진 플랫폼에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기능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는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코딩 능력이 중요하고 이제 C++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학교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인력을 회사 입장에서는 클래식 오토사나 어댑티브 오토사 둘 다 잘하는 인력을 양성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식 오토사는 기계 하시는 분들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는 전기전자 전공들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하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OTA를 지원하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위해서 만든 부분들, 그러니까 SDB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이제 핵심 플랫폼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ECU, 그다음에 높은 속도의 통신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API를 써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그 클래식 오토사와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UC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UCM을 통해서 OTA를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다운로드 플랫폼을 썼는데,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UCM을 통해서 OTA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표준을 따라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지금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패키지 처리 뭐 이런 부분들 다 해주고, 다운로드 같은 부분들, 업데이트 같은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클래식 플랫폼과 달리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어서 이제 API를 불러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컴 API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UCM이나 SM 같은 이제 펑셔널 클러스터 쪽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여기 이제 또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고 공부할 게 이제 많은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타하고 이제 포타 부분들 이제 가는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 쪽 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도 이제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클래식 오토사는 이제 통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개별 업데이트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는 이제 전체 플랫폼 업데이트도 하면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소타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MS 플랫폼, 그러니까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측면을 어댑티브 오토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SDB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자율주행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물론 이제 지금 어댑티브 오토사 표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갈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왜 이게 이제 멀티 서비스 플랫폼을 필요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봤더니 어댑티브 오토사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AI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더라,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상당히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오토사 오픈 컨퍼런스를 보면 저는 학생들만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어댑티브 오토사를 프로세서를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이런 걸 제공하는 업체도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도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ASIL B 등급을 지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빌진에서도 이제 이 부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제어기를 동기를 해야 되는데, 뭐 센서에서 온 부분들 다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동기화 기능이라든가 결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디터미니스트 미들웨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오토웨버의 이제 MS 플랫폼,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갈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자율주행 가기 전 단계나 ADAS나 또는 SDV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토웨버의 이제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아키텍처가 뭐 MCU도 있고 AP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가벼운 플랫폼을 가져가고요. 통신 인터페이스 추상하고 스케줄링 부분, 기능 안전의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ECU 간 통신 스케줄링에서 디터미니즘 제공해서 동기화를 맞춰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멀티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여러 벤더들이 고민하고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가 추가된 하드웨어에서 다양한 호스트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멀티 호스트가 될 거고요. 멀티 호스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 이슈 쪽을 보면 약간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좀 무겁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좀 보강해주는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페이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오토사, 어댑티브 오토사, 인포테인먼트로 플랫폼 구조가 이제 우리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위해서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OTA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SDB의 어떤 핵심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도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미들웨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현대오토협의 이제 MS 플랫폼에서 멀티 호스트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파이토치를 올릴 수도 있고 텐서플로우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TIDL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TT택에서도 따로 또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런 어떤 개별 라이브러리들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댑티브 오토사 C++로 가기 때문에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이제 C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C클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AI 플랫폼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OEM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세서의 진화와 맞물려 있어서 이 아키텍처,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발전까지를 다 묶어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아피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소아피가 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암 생태계의 확대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 생태계니까 암을 갖다가 이제 뭐 클라우드에서 에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뭐 디터미니즘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아피 쪽의 얘기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암 생태계 부분이고, 어쨌든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어떤 개별 프로세서의 시뮬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처리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처럼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같이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오토에버가 다 제공을 해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오토사 오픈 컨퍼런스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제 컨소시엄 간의 협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이 이제 오토사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코베사, 옛날에 제네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에 이제 차량 데이터 부분, 이제 가이아 X가 될 거고요. 아쌈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데이터나 클라우드 표준이 될 거고요. 이제 소아피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에버 측면을 보면 지금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는 거죠.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분들, 거기에는 어떤 어댑티브 오토사와 클래식 오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량용 클라우드, 세 개 부분이 앞으로 어떤 SDB와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오토에버 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게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좀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한테도 많은 또 인포메이션 주시면 저도 또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SDB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